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노바에서 구하는 평균 제곱 mean square의 기대값인 expected mean square 평균 제곱의 기대값이라고 하죠. 이게 무엇인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평균 제곱의 기대값은 사실 이걸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expected mean square에 대한 이해는 추 다원 분산 분석의 다양한 모형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모수 모형, 별량 모형, 혼합 모형 이런 것들에 대한 F값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이해할 때 되게 필수적이고요. 좀 더 확장하면은 게이지 RNR에서 이 변동을 분해한 다음에 분산 성분을 어떻게 구하는가 이걸 이해하는 데 되게 필요합니다. 물론 expected mean square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미니탭이나 또는 다른 통계 패키지를 이용해서 다양한 분산 분석을 수행하거나 게이지 RNR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영상의 내용이 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은 부담 없이 그냥 걸으셔도 됩니다. 이 변동의 분해 부분은 이미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한 부분이긴 한데요. 개별 군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y1, y2 데이터가 n개 있으면 제일 끝에는yn이라고 쓰고요. 두 번째 군과 세 번째 군도 마찬가지 표현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은 각 군 안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각 군의 번호를 이제 표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군은 y11, 두 번째 데이터는 y12, n번째 데이터는 y1n 이런 식으로 이제 1이라는 1번 군의 데이터라는 표현 방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군 안에 있는 데이터는 y21, y22, y2n과 같이 두 번째 군이라고 표기하고요. 세 번째 군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 군 안의 평균 값은 여기는 y1바, 여기는 y2바, 여기는 y3바 해서 각 군의 평균을 표시하고 전체 평균은 각 군들의 평균의 평균이니까 y바바라고 표시한다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별 데이터는 yij, 여기 i는 이제 군에 대한 그 인덱스고요. j는 그 군 안에 있는 데이터 중에 몇 번째 데이터를 나타내는 인덱스가 되겠죠. 네, 그래서 개별 데이터는 yij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각 군의 평균은 i번째 군의 평균이기 때문에 yi바로 표현하고 전체 집단의 평균은 y바들의 평균이기 때문에 y바바로 표현한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전의 영상에서 아노바표를 설명할 때는 이 군 간의 효과를 팩터라고 표기했었습니다. 그때는 원웨이 아노바까지만 설명할 경우였기 때문에 그냥 팩터로 표기했는데요. 앞으로 제가 투웨이 아노바까지 설명할 예정이기 때문에 두 개의 인자 A하고 B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얘를 팩터 A로 하나 인자를 표기할 겁니다. 따라서 군간 변동은 저번에 여기를 SSF 또는 SST라고 표기했지만 여기서 이제 이걸 SSA라고 나타낼 거고요. 이 변동을 자유도로 나눈 여기 MSF 또는 MST라고 쓰이는 이 부분을 여기서는 MSA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군내로 오면은 군내 변동을 군내 변동의 자유도로 나눈 거 이거는 어차피 똑같이 MSE라고 쓰면 되는 거고요. 분산분의 분산을 F값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MSE분의 MSA 이 부분을 분산비 F값이라고 표기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평균 제곱과 그 기대값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확률 변수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의 결과를 숫자로 나타내는 것인데요.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어떤 것을 측정하면 이게 다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노바 분석은 전체 모집단 데이터를 다 이용하는 게 아니죠. 그 중에서 일부 표본 데이터만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수행하게 되는데 개별 데이터는 결국 확률 변수가 되는 거고 그런 확률 변수를 통해서 구해지는 제곱합, 그러니까 sum of square죠. 이거나 평균 제곱, mean square죠. 이런 것들도 모두 다 확률 변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확률 변수들은 무수히 많은 모집단에서 이제 기대되는 값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성인 남성들의 평균 키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데이터를 측정하면 이게 다 확률 변수이거든요. 이런 성인 남성들의 키를 계속 막 무수히 뽑으면 그 평균이 175 정도 된다. 이런 것들이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제곱합하고 평균 제곱도 결국 확률 변수이니까 이것들도 기대값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 제곱의 기대값은 말 그대로 그 확률 변수를 갖고 만든 mean square,
평균 제곱, 이거의 기대값을 우리가 평균 제곱의 기대값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처럼 확률 변수인 그 mean square의 기대값을 평균 제곱의 기대값, 그래서 expected mean square라고 해서 EMS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평균 제곱의 기대값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유는 아노바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아노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웨이 아노바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투웨이, 쓰리웨이 이런 다원 분산 분석이 존재하고, 이때 사용하는 X의 종류가 뭐 모수인자만 있는 게 아니라 별량인자 등 여러 가지 인자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 고정인자라고 불리는 이 fixed factor라는 건 뭐냐면, 뭐 예를 들면은 뭐 온도, 압력, 시간 이런 것들인데요. 실험 기법 같은 텍스트를 찾아보시면 실험의 각 수준이 기술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을 fixed factor, 고정인자, 뭐 모수인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실험자가 직접 요인의 수준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험 수준들 간의 차이가 결과값에 주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검증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어떤 수준이, 어떤 조건이 가장 좋은가, 이 최적 조건 도출을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기술적인 의미를 가지는 인자들을 모수인자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모수인자만 가지고 실험하는 경우가 물론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은 인자, 이걸 랜덤 팩터라고 부르는데, 이건 흔히 뭐 임의인자나 별량인자라고 번역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날짜, 뭐 생산 로트, 작업자 등 같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 중에서 실험의 수준을 우리가 랜덤으로 추출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별량인자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수준 등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죠. 뭐 일반적으로는 거꾸로 이 별량인자의 경우에는 수준 간의 차이가 안 나는 경우가 바람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생산 로트별로, 뭐 날짜별로, 작업자별로 결과값이 달라지면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이건 이런 것들을 랜덤 팩터라고 부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아노바 분석을 할 때 뭐 모수인자만 가지고 할 때는 이 분모가 되는 F값의 분모가 되는 항이 오차항이 되거든요. 하지만 별량인자가 들어가게 되면 F값의 분모가 되는 항이 꼭 오차항이 아니고요, 교호작용항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어떤 것들을 우리가 그 F값의 분모가 되는 항으로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려면, 그걸 이해하려면 평균 제곱의 기대값, 이 개념을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yij는 i번째 군에 있는 어떤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의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뮤는 모집단 전체 평균값이죠. 여기에 인자 i에서의 효과 알파 i를 더하고요, 다음에는 해당 군 내에서의 개별 데이터의 오차인 eij를 더해주면 그게 바로 개별 데이터 yij가 됩니다. yij는 개별 데이터이고 우리가 표본에서 구한 값이기 때문에 결국 확률 변수가 되고요, 확률 변수는 기대값을 가지게 되는데, 어떤 군에 있는 데이터의 기대값은 해당 군의 모집단 평균값, 즉 뮤 i가 되겠죠. 이 오른쪽 항을 보면은 뮤는 상수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수의 기대값도 결국 그대로 뮤가 되는 거고요. 해당 군의 효과인 알파 i도 상수이기 때문에 이것의 기대값도 알파 i가 됩니다. 하지만 오차항 eij의 기대값, 오차항의 기대값은 0이잖아요. 그래서 이 오차항 eij는 사라지고 뮤하고 알파 i만 살아남게 됩니다. 결국 그 개별 데이터 yij의 기대값 뮤 i는 전체 평균 뮤하고 해당 군의 효과 알파 i의 합으로 구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알파 i는 i번째 군의 효과인데요. 뮤 i는 뮤 더하기 알파 i라고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이걸 다시 이제 뒤집어 보면 알파 i는 뮤 i 빼기 뮤가 성립이 되겠죠. 즉 각 군의 평균 뮤 i에서 전체 평균 뮤를 빼주면 해당 군의 효과 알파 i가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앞에서 알파 i가 상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뮤 i가 상수고 뮤도 상수니까 이들 간의 차이를 통해 구해지는 알파 i도 결국 상수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알파 i를 다시 좀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 군의 효과 알파 1은
그 군의 평균 뮤1 빼기 전체 평균 뮤로 계산이 되는 것이고, 뮤1이 뮤보다 작으니까 이 차이는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군의 효과 알파1은 마이너스 이펙트를 가지게 되는 거고, 두 번째 군을 보면은 두 번째 군의 평균 뮤2가 전체 평균 뮤보다 더 높은 값이잖아요. 그래서 뮤2 빼기 뮤는 플러스 값이고, 그래서 두 번째 군의 효과 알파2는 플러스 이펙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원웨이 아노바의 귀무가설은 모든 집단의 평균이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뮤1은 뮤2는 뮤3는 뭐 뮤g는 다 같다. 이게 이제 귀무가설이 되고요. 대립가설은 평균이 다른 집단이 하나라도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 효과라는 측면에서 다시 설명을 하게 되면은, 귀무가설은 모든 효과가 제로다. 알파1, 알파2, 알파g 모든 효과가 제로다. 즉 모든 군의 효과는 0이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대립가설은 모든 군의 효과는 0이 아니다. 하나라도 어떤 효과를 가지는 집단이 있다 라는 것이 대립가설이 될 겁니다. yij하고 yi반은 표본에서 뽑을 때마다 달라지는 값들이기 때문에 확률 변수가 됩니다. 이런 확률 변수들로 만들어진 MSA하고 MSE도 기대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MS, 즉 평균 제곱 또는 분산 값들은 SS, 제곱합, 변동값을 자유도로 나눠서 구하기 때문에 MS의 기대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SS의 기대값도 존재한다는 것이 됩니다. MSA의 기대값을 우리가 구할 거긴 하죠. 근데 우선은 계산이 좀 더 간단한 SSA의 기대값을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유도로 나눠서 MSA의 기대값을 구하면 됩니다. SSA의 기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군의 표본 평균값인 yi바하고 전체 표본 평균값인 y바바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yi반은요, 전체 평균 뮤하고 해당 군의 효과 알파 i에다가 해당 군의 오차 평균인 ei바를 더한 값이 됩니다. 다음으로 y바바는 전체 평균인 뮤의 전체 오차 평균인 e바바를 더한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개별 데이터인 yij는 뮤 더하기 알파 i에 개별 데이터 오차인 eij를 더하는 거고요. 각 군의 표본 평균인 yi반은 뮤 i 더하기 알파 i까지는 똑같은데 거기에 각 군의 오차 평균인 ei바를 더하는 겁니다. 전체 표본의 평균인 y바바는 뮤 더하기 전체 오차의 평균인 y바바를 더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각 군의 효과인 알파 i의 합은 0이 됩니다. 왜냐하면 각 군의 효과들이 전체 평균 뮤로부터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이펙트를 가지기 때문에 이를 모두 더하면 0이 되는 거죠. 이는 편차들의 합이 0이 되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알파 i의 합이 0이니까 결국 그 효과들 알파 i의 평균인 알파 바도 0이 될 겁니다. 지금 이 식에서 보면은 알파 바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은 다음과 같이 추각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바로 앞에서 알파 i가 뮤 i 빼기 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따라서 요 알파 i의 제곱 이 부분은 군간의 변동이 모집단 전체 군간 변동이 됩니다. 이것을 자유도 g-1로 나눈 것이니까 이 식은 ms 즉 분산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식은 A인자 측면에서 모집단 군간 분산인 시그마 A 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간 변동을 자유도 g-1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이를 모집단의 분산으로 인정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계산의 표기와 편리성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은 이거를 모집단의 분산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MSA의 기대값을 표현할 때 여기 그냥 분산송분으로 표시하지만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MSA의 기대값을 표현할 때 여기다 해당 식을 그대로 그냥 표시합니다. 이런 것들의 의미는 뒤에서 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영상을 만들다 보니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모든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식에 들어가는 노테이션들에 대한 내용하고요. 또 뒷부분인 수식 유도 과정을
좀 나눠서 영상을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평균 제곱의 기대값 2편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